여러분, K조선 역시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사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오늘은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자에게 넘는 강점을 가지도록 어떻게 노력하는지, 또 시장 우위를 지속해서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업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개인들에게도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오늘의 메인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상식들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LNG 운반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속도, 크기 다 맞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LNG를 안전하게 옮기는 겁니다. 액화 천연가스, 비중이 가볍고 주요 성분은 메탄, 영하 161.5도 이하에서 액체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압력과 온도를 유지한 채 운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탱크가 태양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LNG가 증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압력과 온도가 변할 수 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탱크 형태도 변질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를 보관하는 LNG 화물창을 만드는 기술이 LNG 운반선 제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기술적인 내용 들어갈 텐데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한 번만 들어보세요. 현재 이 LNG 화물창 탱크를 만드는 방식은요, 모스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스 방식 본 적 있을 텐데요. LNG 탱크를 선체에서 독립된 곳에 만들어서 탱크가 스스로 LNG의 무게, 온도, 압력을 견디게 하는 방식입니다. 동그란 공 모양이라서 구형 탱크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이 탱크가 독립적으로 혼자 LNG를 안전하게 운반해야 되다 보니까 만드는 데 상당한 기술력도 필요하고요. 안전하게 탱크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이다 보니까 배의 공간 이용 효율이 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멤브레인 방식이 많이 활용되는데요. 탱크 혼자서 LNG의 압력과 무게, 온도를 다 견디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탱크와 배 전체가 함께 이 역할을 분담하면 어떨까 하면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멤브레인형은 직사각형 형태라서 탱크의 외벽을 선체에 붙여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탱크는 밀폐랑 단열 역할만 하고 압력과 무게는 배 전체가 같이 분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LNG 탱크의 역할이 좀 줄어들면서 탱크 자체의 중량도 줄일 수 있고 선체의 공간 효율은 더 높아지겠죠. 멤브레인 탱크 만드는 것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LNG가 비어있을 때 상온을 유지하면서 LNG를 채웠을 때는 극저온에서 팽창 수축이 반복돼도 탱크가 안전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LNG 운반선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항상 이 기술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프랑스 기업 GTT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GTT는 가즈 트랑스포르와 테크니카즈가 합병한 프랑스의 다국적 해군공학 회사인데요. 이 기업은 1950, 60년대부터 LNG 운반선 연구를 해왔습니다. 진짜 오래됐죠. 알제리에 있는 가스를 유럽으로 옮기려는데 원래는 이게 PNG라고 파이프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육지가 안 되면 바다로 옮기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고, 기체는 부피가 크니까 액체로 옮겨보자 한 겁니다. 메탄은 액화시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확 줄어들거든요. 이 생각에서 출발해서 GTT는 1963년 그리고 65년도에 관련 특허를 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LNG 보관 운반 기술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 LNG의 친환경성과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LNG 화물창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로열티 수입이 또 엄청나겠죠.
LNG선 한 대를 제작할 때 비용이 2천억 원 정도가 드는데요. GTT사가 이 중에 약 5%를 로열티로 가져간대요. 한 척에 100억 정도. 상당한 금액이죠? 여러분, K조선 역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LNG선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규모가 20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0조의 5%를 기술 로열티로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우리가 못하는 게 뭐야? 우리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KLT,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많은 기업들이 뭉쳐서 한국형 LNG 운반선 화물창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하여 KC1 그리고 KC2라고 하는데요. KC1이 초기 모델이고 이걸 개량해서 지금 연구 중인 게 KC2입니다. GTT사가 워낙 오래전부터 먼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LNG선을 엄청나게 수주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내 수익이 훨씬 더 증가하겠죠? 네, 오늘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를 위해서 원천 기술 개발에도 힘쓰는 한국가스공사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하나의 전문 기술로 여러 사람을 또 나라 전체를 오랫동안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있는 KC2 프로젝트. 언젠가는 전 세계 LNG 화물창에 KC2라는 K 기술력이 담기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